최근 쿠팡에서 일부 회원에게 나중결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페이의 나중에 결제와 카카오페이의 후불형 교통카드 등이 비슷한 류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들 서비스를 Buy Now Pay Later BNPL이라고 하는데요. 쿠팡, 네이버, 카카오가 동시에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호주, 미국, 영국 등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세 결제 수단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는 BNPL이 왜 이렇게 인기이고 신용카드와는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BNPL은 한마디로 후불결제 시스템입니다. 핀테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상품 대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는 상품을 먼저 받고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BNPL 업체에게 갚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선구매 후 지불 시스템인데요. 작년부터 호주, 미국, 영국 등지에서 가장 핫한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갭, 세포라, H&M, 아마존, 이베이, 메이시스 등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BNPL 결제를 유도하는 홍보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NPL 시장이 2025년까지 15배 성장해서 최대 1조 달러, 하나로 1,152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신용카드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왜 BNPL이 난리일까요? BNPL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의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용도는 아직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사회초년들에게 있을 리가 만무한데요. 그래서 20대 초반 성인들은 신용카드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서구권에서도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 소득증명, 신용점수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카드사에 따라서 약 200에서 1000달러 정도의 보증금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BNPL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이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NPL이 소득이나 금융이력이 아직 없어 신용도가 낮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신용이 낮은 20대는 주로 온라인 쇼핑 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BNPL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BNPL 서비스의 실제 이용 연령 중 18살에서 24살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은 25%, 호주는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세 이하로 범위를 더 넓혀보면 영국의 경우 75%, 호주는 60% 정도가 BNPL을 이용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엔 MZ세대가 전체 BNPL 서비스 사용자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MZ세대의 대표 결제 수단으로 BNPL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NPL의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이유는 할부가 가능한 점입니다. 놀랍게도 미국과 호주에서는 신용카드의 할부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리볼빙 개념처럼 매달에 청구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원하는 만큼만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즉 물건 하나하나의 값을 할부해서 살 수는 없고 신용카드 청구 금액 전체를 할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BNPL의 할부 서비스는 미국, 호주 등지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연회비나 할부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BNPL 업체들은 무이자로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요? 답은 높은 가맹 수수료와 연체료에 있습니다. BNPL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지만 가맹점, 즉 물건을 파는 쪽에 2에서 6%라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평균 2에서 3%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높은 가맹 수수료가 주요 BNPL사의 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더 비싼데 업체들이 과연 BNPL을 쓰겠냐고요? 가맹점의 수익은 결국 소비자가 많이 쓰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BNPL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BNPL 대표 브랜드인 스웨덴의 클라르나는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6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지금까지 총 17개 나라에서 2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구매가 2에서 30%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죠. BNPL 서비스의 또 하나 주요 매출 수단은 연체료입니다.
BNPL 업체가 대신 지급한 구매 대금을 소비자가 약속한 때에 갚지 못하면 높은 연체금을 내야 하는데요. 호주 BNPL 1위 기업인 애프터페이의 경우 연체료 수입이 전체 매출의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크게 4곳이 대표적입니다. 호주의 애프터페이, 스웨덴의 클라르나, 그리고 미국의 어펀과 페이팔 등이죠. 애프터페이는 BNPL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호주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 진출했고 호주 내 전체 BNPL 거래 금융 중 애프터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애프터페이는 올해 8월 초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스퀘어에 290억 달러, 하나로 무려 33조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BNPL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 스웨덴의 경우 이커머스 결제의 25%가 BNPL 결제인데요. 이러한 스웨덴의 본사로 둔 클라르나는 17개 나라에 20만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유럽 시장의 이커머스 점유율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1위 BNPL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클라르나 역시 투자 시장에서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지난 6월 소프트뱅크로부터 6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2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간편결제 기업 페이팔은 작년부터 페이인포라는 BNPL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페이팔의 미국 내 BNPL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마케터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미국 성구매 후결제 플랫폼별 점유율을 보면 스웨덴의 클라르나가 48.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펌은 페이팔의 창립자로 유명한 맥스 랩친이 설립한 핀테크 회사로 올해 1월 나스닥에 상장했고 현재 약 17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BNPL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펌은 성공한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확보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펌은 코로나19 이후 대박이 난 미국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에서 매출의 28%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식도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애프터페이, 어펌, 클라르나의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98.9%, 76.9%, 32.3% 증가했습니다. 3사의 올해 거래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BNPL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호주에서는 2017년에서 18년 대비 2018년에서 19년 거래 규모가 90%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까지 15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BNPL 시장.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BNPL 서비스가 이제 막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각자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BNPL 방식의 후불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쿠팡은 이커머스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4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일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후불결제는 국내에서 소액 후불결제, 즉 BNPL 서비스의 첫 번째 허용 사례인데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고 자체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네이버는 월 30만 원의 한도를 부여합니다. 이 한도에 한해서 후불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50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했을 때 충전 잔액이 30만 원이면 모자란 20만 원은 다음 달에 내면 됩니다. 이 한도액은 소비자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대한신용평가 시스템 ACSS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한도액을 선정한다고 하죠. 네이버 파이낸셜 관계자는 이 같은 후불결제 시스템이 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 신파일러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소액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 시스템은 해외 BNPL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큰 것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고 온라인 결제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판매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내는 해외와 달리 네이버는 후불 결제 방식의 주문권도 신용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카카오페이의 후불 교통 시스템은 버스, 지하철, 택시, 하이패스 등에 이용할 수 있고 올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선불 충전형 모바일 교통카드의 충전금이 부족할 때 최대 월 15만원 한도에서 BNPL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ACSS를 활용해서 소비자 결제 한도를 측정합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 앞서 나중결제라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나중결제는 직매입 상품, 즉 로켓 배송에만 적용이 되고 현재 로켓와우 멤버십 회원 중에서 선별된 일부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이용 실적 및 자체 정책에 따라 각자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늘리면서 정식 서비스 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쿠팡의 나중 결제는 네이버 페이의 후불 결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네이버의 경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온라인 매장이 후불 결제 서비스에서 판매자로 찍히는데요. 쿠팡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쿠팡입니다. 즉 쿠팡의 서비스는 쿠팡의 상품을 주문할 때 이용하는 일종의 외상거래 서비스이지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금융업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기업들의 BNPL 서비스는 해외 기업들의 그것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고은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BNPL 서비스는 수익을 낸다기보다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이를 통해 진성 고객을 늘리는 것이 기업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당장의 수익은 되지 않지만 미래의 유력 금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MZ세대의 경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착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BNPL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플랫폼 이탈을 막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확대되는 BNPL에는 우려점도 큽니다. 해외에서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BNPL 서비스를 이용하다 신용대출의 늪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겠죠. 또한 BNPL의 확장성이 국내에선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할부 서비스가 없다지만 국내에는 해외와 달리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한도 역시 신용카드가 더 큰 상황입니다. 호주와 유럽 등에선 BNPL 한도액이 20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3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죠. 또한 금융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수당 발행 업체는 원칙적으로 후불 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금융위로부터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만 허용받은 것이죠. 비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같은 규제는 적용받지 않기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의 50%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옵션이 제공되지 않으면 구매 도중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에서 결제 옵션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BNPL은 작년부터 매우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면 BNPL이 국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확장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BNPL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